자, 요번에 이제 분수함수부터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분수함수는 제가 예고를 드렸지만 굉장히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뭐 분석할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그래서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되고, 일단 분수함수의 범위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이제 x에 관한, 여기는 고정이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1차식이어야 돼. 여기는 그냥 무조건 1차식으로 그냥 붙박이로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수도 괜찮고 아니면은 1차식도 괜찮다. 그래서 보통 분수함수를 일반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냥 여기 ax 플러스 b에 cx 플러스 d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기는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여기서 아예 이걸 이렇게 좀 바꿔도 괜찮지, 분모 분자를 a로 나눠가지고 아무튼 이 x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면은 여기 x 플러스 p, 그 다음에 뭐 qx 플러스 r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모든 분수함수가 다 표현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일반적인 표현은 이렇게 더 많이 쓰기는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 일단은 y는 우리가 x분의 k라고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그지? 이게 이렇게 점근선이 생기는 건 아실 거고, 여기서는 이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이 되죠. 이 점근선을 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x는 0, 그지? 그 다음에 분수 파트를 가렸을 때 나머지 y는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 되는 거는 아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점근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k 값이 0보다 크게 될 때는, 또는 k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k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감소함수가 돼요. 그죠? 감소입니다. 이거는. 그죠? 감소함수가 되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증가죠.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던 작던 간에 확실하게 일단 뭐가 성립하냐면 1대1 함수가 되는 건 확실하거든요. 일단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대1 함수가 되고 있고요. 1대1 함수에서 원래 이제 공역이랑 치역이 같으면 1대1 대응으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역이랑 치역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에서 특별하게 제한 조건을 걸지 않는 이상 그냥 공역이 치역이랑 같은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역과 치역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여기까지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되겠죠. 일단 맞죠?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점근선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중요하잖아. 그지? 근데 점근선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점근선의 교점이죠. 0,0. 맞죠? 자, 이 점근선의 교점이 현재 여기서는,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0,0이잖니. 그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저 점근선의 교점이 2,3이야. 이것만 알면은 그래프 개형 거의 반 이상이 다 나와버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2,3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분수함수를 해석할 때. 마치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과 같은 역할이라고 느껴주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2,3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 굉장히 이제 분석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이제 순차적으로 쭉 정리를 해볼 건데, 여기에서 정의역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정의역은 일단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x가 0만 아니면 다 되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k가 0보다 큰 것만 얘기해 볼게.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y값이 절대로 0은 가질 수 없고 나머지 값들은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y 치역도 0보다 0만 아니면 된다. 그지? 그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칭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0,0이. 제가 저번 시간에 점대칭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점대칭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점대칭 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0,0이 될 수가 있고요. 그냥 a, b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점에서 대칭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의 일반화는 일단 얘입니다. a, b가 일단 일반화 과정인데 우리가 어떤 함수가 a, b에서 점대칭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걸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을 거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자, 이 식이 의미했던 게 뭐라고? 함수 fx라는 함수는 a, b에 대해서 점대칭되어 있는 함수구나 라는 뜻이에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랑 이거랑 두 개를 더해서 어떤 상수값, 고정값이 나오면 그걸 나누기 2한 게 x값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것을 나누기 2한 게 y값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a, b에 대해서 점대칭을 이루고 있으면 일단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제 a가 0이고 b가 0인 게 0,0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 fx 더하기 f-x는 0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조금 더 그냥 보기 깔끔하게 넘겨서 정리한 게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fx랑 같다라고 했던 특별히 이거를 붙이는 이름이 이제 기함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두 점근선의 교점이 0,0인 상태에서의 분수함수는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분수함수가 있는데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럼 뭐라고? 두 점근선의 교점이 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떤 식이 어떤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니고 분수 함수가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분수 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 a, b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어떤 f가 있어. fx가 있는데 걔가 이걸 만족해. 6-x는 4다. 이렇게 만약에 되면 그지? 얘는 개형이 대부분 다 나온 거라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3,2에 대해서 이렇게 점대칭 이런 그림이거나 혹은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얘는 선대칭성도 갖고 있죠, 여러분. 선대칭성 갖고 있는데 이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하나는 1짜리,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해서 접으면 접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하나는 y는 x, 하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시죠? 그죠? 이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고 요 k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여기의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언급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요 그림을 이렇게 봤어요, 얘들아.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그림만 만약에 놓고 봤다고 치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이 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 그림이잖아, 지금. 그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잖니, 그지? 이건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이건 위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지? 만약에 이쪽만 떼서 봤을 때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볼록성에 관련된 식이 성립할 가능성이 저쪽에서는 있습니다, 일단.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평행 이동된 걸로 보자고. 그럼 얘들아, y는 여기에 x-m분의 k 플러스 n이야. 그럼 평행 이동된 거니까 다 그냥 그대로 가긴 가는데, 알겠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얘가 그대로 x축 방향으로 m칸, y축 방향으로 n칸 평행 이동된 거에 불과해서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을 다 갖게 되긴 하는데 대신에 일단 이건 성립 안 하겠죠? 그죠? 0,0에 대해서 점대칭성이 아니고 m, n에 대해서 점대칭성이니까 여기에 m 들어가고 n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정도만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대칭성에서도 조금 차이가 생기죠. 아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 y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다.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 중에서 사실 마이너스 쪽은 별 문제가 없는데 플러스 쪽에서요. 자 보세요. y는 x 플러스만 놓고 보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쪽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n이니까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 상황이 조금 더 중요한데요.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m이랑 n이랑 같게 되면 어떻게 돼? 어차피 이 부분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가져? 그냥 아까 원점에서처럼, 그지? 원점에서처럼 그냥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게 된다고. 그 당연한 얘기죠. 무슨 말이야 지금? 얘를 여기 간 만큼 똑같이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 지금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대로 이렇게 간 거니까 여전히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m과 n이 서로 같지 않게 되면 물론 좀 달라지겠죠. 이해돼? 알겠지?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도 여전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유지하려면 요 m 플러스 n이 어떻게 되면 되니 얘들아? 0이면 되겠지. 그러면 m과 n이 어떻게 되면 돼?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이런 느낌이죠. 얘를 m만큼 평행이동 시켰는데 그만큼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쪽 점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선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는 선대칭성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갖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문제 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y는 x 마이너스 3분의 뭐 5에다가 뭐 플러스 n이야. 알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는데 이거의 대칭축이 y는 x래 라고 하면 이 n 값은 그냥 보나마나 3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그냥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m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n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n에다가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네. 네, 여기까지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어차피 나머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65페이지에 그 분수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가분수인 상태에서 그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무조건 대분수로 바꾼 다음에 점근선 잡고 모양 설정하고 한 점 찍어주면 그래프는 완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지금 이게 지금 설명하는 거 포인트 자체가 기본 개념 강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할게 그냥. 알겠지? 자, 이번에는 거기에 분수함수의 합성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좋냐면요. 정의역 주의라고 쓰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수함수의 합성함수도 학생들의 실력을 싹 갈라주기에 좋은 문제, 좋은 주제가 되거든요. 일단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걔가 1-x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있고 1-x분의 1이 돼 있고 이 함수를 똑같이 3번 합성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f 3번 합성한 거의 함수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다라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합성함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얘는 일단 두 번 합성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니, 그지? 그래서 f 합성 fx부터 먼저 할게. 그럼 여기에 지금 1 마이너스 예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가 그냥 다시 통째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통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1 마이너스 x분의 여기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그거분의 1이니까 요렇게 사라져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일단 이게 두 번 합성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 합성한 걸로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얘는 f에 요게 두 번 합성한 거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요 x 자리에 이제 얘가 다시 대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 들어가. 그러면 1 마이너스 예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x분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 그럼 여기에 이제 x분의 x에서 이거 뺐으니까 x 사라질 거고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1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x가 나와요. 그래서 상등함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보기를 선택하면 여기서 틀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자, 보세요. 분수함수를 합성할 때는요. 반드시 정의역을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수함수에서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F, 그 다음에 여기 F, 여기 F. 자, 그래 어떤 학생들은 그래 좀 더 날카로운 학생들은 그래 정의역 여기서 x가 1이면 안 되지 않니? 그지? 1이면 안 되니까 그래 여기다가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보기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케이? 아, 저기서 1이면 안 되니까 x에다 1이면 안 되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이게 한 보기 한 5번 정도 있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고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도 틀려요. 아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얘들아, 이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여기 x 이 범위가 있잖아, 그지? x에 누가 되면 안 되는 거라고? 1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근데 보시면은 똑같은 함수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도 x가 1이 되면 안 되죠. 이해돼? 마찬가지야. 여기도 f 아니야? 여기에서도 x가 1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괜찮으시죠? 네, 그럼 보세요 이제. 일단 한 번에 다 해버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갈게요. 자, 요거는 이미 여기서 제가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라인을 보세요. 이 두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은 지금 이 함수의 관점에서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합성함수의 묘미는 이게 이거랑 이게 얽혀 있다라는 말이야. 맞지? 여기선 얘가 x였지. 근데 요거를 만들어내는 요 값에서는 얘가 뭐였어? y였다라는 얘기야, y.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y 값이 1 되는 거를 생각해 본다면 존재하나 안 하나를 생각해 보면 존재해요. x가 0이면 1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x에 0을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돼서 1일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함수가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여기서는 얘가 x였어. 근데 여기서는 이게 y였기 때문에 y 값이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y 값이 1 되는 걸 찾아. 알겠지? y 값이 1 되는 건 x가 0일 때가 있으니까 누구도 빼야 된다? 0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구멍을 같이 뚫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 그 다음 또 봐. 이제 남은 거 여기 있어. 그럼 봐봐. 여기서는 그랬잖아, 그지? 이게 x인지, 그지? 근데 요 함수에서는 얘가 y였으니까
얘가 지금 y가 1 되는 거 아까 찾았잖아. 얼마? x가 0이면 안 됐던 거 맞지? 맞아? 근데 여기서 x가 0이 아닌 거는 또 마찬가지로 요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y란 말이야? y 값이 0 되는 게 있는가 또 찾아봐야 돼. 이렇게. 이해돼? 근데 y 값이 0 되는 건 다행히 없어. 맞죠? 0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y 값을 0으로 만든 애는 어차피 애시당초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해돼?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멍을 뚫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분명히 조심하세요. 분수 함수를 합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정의역을 반드시 조심하게 생각하고, 알겠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개형이 쫙 나오고요. 거기서 고르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다 y는 x가 이렇게 다 들어있을 거야. 근데 어디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어디에는 구멍이 안 뚫려 있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의역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의역이 어디서 안 되는지를 찾아내는 요 내용만 정확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분수함수의 역함수 갈게요. 자, 이번에는 분수함수의 역함수 갑시다.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실 거라고 봐요. 자, 일단은 만약에 fx가 있는데 분수함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단 이렇게 일반형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y를 쓰니까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제 x는 무슨 y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x 값 대신에 y를 넣고 여기 y 값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y는 x 대칭을 하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원래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왜? 그래야 역함수를 했을 때 이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될 거기 때문에 아시겠지? 그것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y 값이 되면 안 되는 거는 여기서 점근선은 a분의 c잖니, 그니? 맞지? 그러니까 그냥 a분의 c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는 거고 여기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부분은 자리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이렇게 위치가 교환되면서 x가 a분의 c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y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의 정의역이 a분의 c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그래 이렇게 일단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건 이런 게 있어요. 분수함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딱 분수함수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수함수에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왜냐? 문제가 나오니까. 알겠어? 잘 봐. 오히려 생각이 없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문제를 풀어서 막 대부분 막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알겠지? 근데 또 그걸 절묘하게 그게 안 되게끔 문제를 내는 게 또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즉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는 이미 꽤 많은 말씀을 드렸고 결국 fx는 f 역함수 x랑 같다. 이거를 푸는 게 목표죠, 여러분. 원래 이 방정식을 풀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푸는 게 사실 이거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죠? 이거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생각의 라인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근은 FA가 A인 근이 하나가 있을 수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누구랑의 교점이지? Y는 XY 교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A는 B가 되면서 동시에 FB는 A가 되는 이런 근도 있다. 여기서 근은 이제 A랑 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1번 근의 종류, 2번 근의 종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1번 근의 종류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랑 감소하고 있는 상태 모두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일단 아시겠죠? 대신에 이 2번 종류의 근은 무조건 그 함수의 개형이 지금 역함수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깔려 있기 때문에 감소함수일 때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분수함수 개형을 제가 그려드렸을 때요. 크게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 증가함수도 있고 감소함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 1번 근만 나온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감소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이니까 분수함수 중에는 감소함수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지.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자면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2번 근의 특징은 반드시 어떻게 돼? 쌍으로 나옵니다. 단독으로 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A가 나오면 B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같이. B가 나오면 A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같은 어떤 쌍으로서 이렇게 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저랑 어떻게 되나. 그냥 진짜 이걸 한번 풀어볼게. 알겠지? 이걸 그냥 풀어봐. 뭐냐면 이거의 역함수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그냥 갖다가 놓고 방정식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봐. 이거랑 갖다가 놓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아시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ABX에 플러스 여기 AT 맞지? ADX에 마이너스 B제곱 X 플러스 BD 이렇게 꼭 곱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되거든요. 일단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저랑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해 분명히. 알겠지? 그냥 나랑 한 번 해서 고생 한 번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여기서 ADX랑 ADX는 어차피 같이 없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식 좀 넘겨서 정리해보자. 여기가 지금 제곱이죠. 네. 그래서 이거 넘겨서 정리해보자고. 그러면 AX 제곱으로 좀 묶을 수가 있을 거야. 여기다 지우고 여기다가 있다. 자, 이거랑 넘겨서 정리할 거니까 A로 묶었을 때는 그러면은 B 플러스 C, B 플러스 C의 X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겨요.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의 X가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반대로 넘겨요. 그럼 또 D가 묶이죠. D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D가 되나요? 맞죠? 그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D로 묶으면 여기 C가 있고 D로 묶으면 여기 B가 있으니까,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그럼 여기다 보시다시피 B 플러스 C가 다 여기 하나씩 들어있거든 일단. 그래서 B 플러스 C로 끄집어 내봤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이게 분수함수이기 위해서는 다른 값들은 좋아. 다 좀 하나씩 0이어도 괜찮은데 얘만큼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얘가 0이 돼버리면 x가 사라지니까 이건 분수함수가 아니죠. 다항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얘의 값은 0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보십시오. 저 식이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b 플러스 c가 0인 경우랑 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b 플러스 c가 0이면 여기서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그냥 0 아니야? 맞잖아. 그지? 여기서 어떤 x에다 내가 뭘 넣어도 그냥 0이 돼버리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 플러스 c가 0이 되면은 해는 뭐가 나오냐면 그냥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한마디로 해가 무수히 많다고.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이해돼? 됐지? 좋아. 그럼 만약에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면 비로소 공이 누구로 넘어가냐면 얘로 넘어가요. 이 방정식의 해를 좌지우지하는 애는 얘로 넘어갑니다.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확실히 a 값은 0이 아니니까 뭐가 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판별식을 써봤어요. 자,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b랑 c를 조작하면요, 얼마든지 0보다 큰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0보다 0인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0보다 작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다가 b랑 a, 그러니까 결국 지금 a, b, c, d의 값에 따라서 이게 0보다 커질 수도 있고 0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어떤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상황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는 0보다 큰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인 거지? 서로 다른 두 근인 거고 이때는 중근인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허근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근이 안 생기는 거고 얘는 지금 근이 하나 생기는 거고 얘는 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말씀드릴게요. 분수함수에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찾을 때는 근이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된다고? 총 4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실수.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교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됐죠? 네. 총 4가지 케이스야. 일단은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b 플러스 c가 0이라는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를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아까 특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그 점근선의 교점이 a분의 마이너스 b랑 a분의 c라는 거 아시겠죠? 그치?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이 함수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지금 이거라고. 응? 근데 b 플러스 c가 0이라는 말은 b랑 c랑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b랑 c랑 부호가 반대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얘랑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같아지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꼴에서 얘가 움직인 것만큼 같이 움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평행이동을 똑같은 사이즈만큼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선대칭이 된다고? 여전히 y는 x에 대해 선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역함수라고 하는 게 원래 함수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니까 대칭을 해도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겠지?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서만큼은?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원함수랑 역함수랑의 교점이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그냥 모든 점들에서 다 교점이 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당연한 얘기야. 그냥 그거를 그렇게 식으로 장황하게 한번 본 거야.
왜냐?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 조금 그려가지고 상상하기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식의 힘을 불려서 확실하게 지금 검증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 놓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몰라도 마음 놓고 푸나? 아무튼 알아야 돼 근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만큼은 그냥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그냥 모든 게 다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이 부분이 나왔거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뭘 푼 거냐면 여기서 푼 거죠, 여러분. 응? 여기서 푼 거잖아.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써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럼 사실 이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얘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있죠, 여기. 이거를 푼 거랑 똑같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넘겨서 빼기 cx 마이너스 t.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만 제외한다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근은 죄다 뭐랑 똑같다? 그냥 원래 함수는 y랑 x랑의 교점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제 최종이에요, 최종. 머릿속으로 남겨야 되는 건 이겁니다. 분수함수에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어요. 교점이 너무 많은 경우랑 서로 다른 두 점인 경우랑 중근인 경우, 교점이 하나인 경우. 사실 이거는 이제 접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접하는 거랑 교점이 하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니야. 만약에 봐봐. 이런 것도 교점이 하나긴 하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판별식이 0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돼? 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런 거는 지금 배제한 거고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그냥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로 생각해도 된다? 원함수랑 y는 xy의 교점으로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 왜? 식으로 다 검증 끝났고 이런 근이 더 이상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야. 이런 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만이라고? 이런 경우만 발생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해되십니까? 아시겠죠? 나머지 모든 분수함수 케이스에서는 2번 근의 패턴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원함수랑 y는 xy 교점으로 대체하면 무조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 얘기 한마디를 하려고 다 보여드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것 좀 많이 보죠. 이 점근선인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 점에서부터 여기가 됐든 뭐 상관없는데 아무튼 막 거리의 최소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 이런 문제가 거의 계속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자잘자잘한 것들을 막 유형 분류하고 이런 걸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야. 근데 그냥 시험에 한정해서는 그런 것도 다 알면 좋아. 여러분은 그만큼 역량이 되니까 나는 그냥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분수함수는 어차피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있는 거고요. 이 두 점근선의 교점이 가장 기본거리인 0,0에서 다 평행이동된 거에 불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얘가 아무리 휘황찬란한 점이라 하더라도 이걸 평행시켜 놓고 나면 결국 다 0,0에서의 거리랑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y는 x분의 k꼴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만 확실하게 가면 다른 것들은 다 평행이동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잘 봐봐. 여기가 0,0이고
지금 제가 그냥 K가 0보다 큰 걸로 가정하고 그림 한번 그린 다음에 갈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할게요. 물론 0보다 작은 것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패턴이 두 개야. 이 점이랑 관련된 것 중에 첫 번째 패턴은 여기 점을 하나 잡은 다음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막 이런 거가 나와. 이건 산술기하 평균이야. 그냥 그 자체로 산술기하 평균 쓰면 돼요.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 좌표가 만약에 뭐 알파 컴마 알파분의 K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가 세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거에 최소값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는데 결국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 이거 두 개를. 그지? 그래서 이제 2루트 이거 처리하면 되니까 K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2루트 K가 돼요. 이거는 외우지 맙시다.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외울 만한 건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외워야 될 거는 이런 걸 외워야 되겠지. 이 등호는 언제 만족되죠? 이거랑 이거랑 서로 같을 때 만족되죠.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을 때 만족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그냥 산술 이 정도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그냥 산술기하 평균으로 처리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만족하는 요 값은 결국에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알파랑 알파분의 K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하자고.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길이의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곡선 위에 최소값을 정해가지고 가장 최소가 되는 뭐 그런 걸 구해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경우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K 제곱이 되죠. 이해돼? 그럼 여기서도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루트가 하나 더 이렇게 얹혀져 있을 뿐이지. 그럼 저 네모만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2루트 K 제곱이 될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뭐가 되냐면은 이 절대값 K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바깥쪽에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자, 이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그럼 이거랑 이거 같이 외우면 헷갈릴 거 아니야. 이거는 2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이건 2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분명히.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는 포기해라. 사실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돼. 시간도 얼마 안 걸려. 그지? 근데 얘는 그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거는 그냥 알아두면 편하긴 편하다. 됐어요? 만약에 K가 0보다 크면 그냥 이거 양수 2K라고 쓰면 루트 2K가 되는 거고, K가 0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이거죠. 이 등호는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랑 서로 같을 때이기 때문에 제곱끼리 서로 같은 거니까 알파랑 이거랑 같을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거리가 가장 작은 것도 그렇고 X좌표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점근선의 교점에서부터의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과 만나는 점이 그러한 점이다라는 것만 일단 인식하고 계시고, 거리에서의 최소는 그냥 루트 헷갈리면 안 돼. 2 절대값 K야. 그냥 2K라고 합시다. 이렇게.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만약에 한 문제를 좀 바로 한번 풀어본다면 뭐가 좋을까? 우리 거기 69페이지에 9번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9번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를 만약에 식 정리해보면은 지금 2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k가 되니까 결국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얘는. 그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y는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2니까 뭐 뻔한 거죠, 그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기울기 m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쓱 가면 만나게 된 점 PQ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맞죠? 점 PQ가 있는데 저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6루트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어차피 점대칭돼 있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건 자명한 얘기거든, 그지? 결국에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 이 위에 있는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게 그냥 3루트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언제라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거라고. 그거는 확실해.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야. 고민하지 마. 그냥 맞으니까. 맞잖아. 방금 식으로 다 해봤잖아. 일반화된 걸로. 이해되시지?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냐면, 그럼 그 거리가 얼마라고 지금? 3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k. k는 누구야? 여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4 플러스 k가 들어갑니다. 걔가 3루트이면 돼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 루트 18이니까 여기가 이제 9가 되면 되잖아? 그래서 k 값은 5야.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버리시면 돼. 됐지? 아까 말했던 그 k가 여기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평행 이동된 거는 볼 필요도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걸 어차피 옮기면 0,0으로 다 옮길 수 있어. 근데 0,0으로 옮겨도 얘는 안 바뀌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 아래에 있는 10번도 볼까요? 똑같은 문제긴 해요. 자, 마이너스 1,1에서부터 y는 여기 또 만약에 바꿔보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9인가? 그죠? 이렇게 지금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그지? 요 지점인데, 그지? 얘가 여기고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서부터 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이거야 그냥, 그지? 그러면 최소값은 아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어차피 대칭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루트 2k 원래는 절대값 k야, 맞지? 절대값 k니까 여기에다가 절대값 붙여서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그냥 3루트 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볼게요. 오늘은 7번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fx는 x 플러스 b분의 2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일단 b는 마이너스 2는 아니라고 그랬어. 이렇게 돼 있고, f 합성 fa가 a가 되는 이 근이 a가 딱 한 개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 문제만큼은 알면 더 피곤하게 푸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그냥 그걸 생각 안 하고 원래 생각해야 되는 거를 스킵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어디서 비어 있는지를 나중에 찾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갈 건 하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얘를 만족하는 A가 하나다라는 말은 결국 이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 방정식의 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f가 분수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얘를 푸는 것과 얘를 푸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으로 똑같아 버린다고. 맞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풀 거예요. 분수함수에서 근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저게? 4개입니다. 모든 실수. 근 2개, 1개, 빵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 2개, 1개, 빵개는 판별식으로 다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 판별식은 어떤 방정식만 풀면 돼? 그냥 fx는 x랑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근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근은 언제만 나온다고? y는 x를 대칭축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b, 2잖아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 맞죠? 점근선의 교점이 이거잖아.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말은 얘가 2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2번 근은 애시당초 무시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거에서 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거죠. 이거를 풀었을 때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냥 이걸로 그냥 갖다 풀면 된다는 얘기지. 괜찮았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판별식이 0이 되니까 결국에는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b가 마이너스 2일 때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지 지금. 그지? 그래서 b 값이 얼마야? 6이다 이 말이죠. b가 6이고 그럼 그때의 근 a는 뭐냐? 어차피 중근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6이면 여기가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인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